자,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행보조자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키워드, 사실 뭐 중요한 키워드를 내가 아까 하나 막 OT하느라고 빼먹었는데 의사관여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전에서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행보조자의 본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다른 단어는 안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될 수도 있는데 비슷한 단어는 봐주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십 년째 대법원이 복사 붙이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관여라는 네 글자를. 근데 왜 다른 걸 써요? 예, 그래서 물론 이런 방식이 뭐 교육적으로는 뭐 좋지 않을지, 뭐 창의적으로는 좋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뭐 창의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숙지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의사관여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 내용 설명에도 있지만은 판례에 있죠. 그 밑에 판례에 보면은 왜 의사관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사관여의 개념은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내지는 이제 의사관여가 무엇보다 넓은 거죠? 지시, 감독, 종속보다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판례에서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뭐 별표를 하시고 지시, 감독을 받는다든지 종속적, 독립적인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문을 볼게요. 조문에다 한 군데다 동그라미를 할게요. 타인을 사용 동그라미 좀 쳐보고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타인을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안 칠 건데 첫째 줄에 법정 대리인이 하거나 타인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해설에 보면 이행보조자 제도에 법정 대리인 그냥 연필로 동그라미 하고 그냥 뭐 둘째 줄에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연필이니까 대충 둘째 줄에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하고 피용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문은 지금 법정 대리인하고 피용자를 의미하는데 피용자가 민법에서 어디 나오죠? 이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용자 책임에서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피용자랑 이 피용자랑 개념이 같은가? 이게 이행보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개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관여입니다. 사용자 책임에서는 의사관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사용자 책임은 정말 지시 감독을 받고 종속을 받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야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행보조자는 결국 사장님한테 뭘 묻기 위한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사용자 책임은 결국 사장님한테 뭘 묻기 위한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자, 그래서 우리는 양대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거 얘기할 게 좀 거리가 있나요? 우리 민법에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의 공통점은 손해배상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그걸 제도를 자꾸 내가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에는 귀책 사유와 위법성이 모두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귀책 사유의 증명 책임 아까 봤다시피 반대로 되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양대 손해배상 책임이 그럼 요약해 보면 이거네.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 귀책 사유 있고 위법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묻는 거잖아요. 이 두 제도는 좀 편하게 얘기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같은 건 어때요? 그냥 내 돈이 거기 잘못 들어가슈. 내가 착오 송금해서 그냥 내놓슈. 이거는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오로 송금한 건데 내가 못 받아요? 그냥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 제도는 상대방 피고에 잘못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고 귀책 사유가 있어서 손해를 배상. 우리 뭐 공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뭐 위법하면 손해배상이고 뭐 적법하면 보상이고 뭐 그런 배우잖아요. 손해배상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 내용들을 좀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방금 얘기한 게 뭐였죠? 이행보조자랑 사용자 책임을 비교했어요. 이행보조자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채무불이행에서. 사용자 책임은 어디서? 불법행위에서. 근데 솔직히 로스쿨생들 중에 사용자 책임이 불법행위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행보조자를 채무불이행인지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사례 문제에서 이행보조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형광펜으로 이 이행보조자라는 제도에서 정의가 세 줄 나와 있는데 셋째 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수업 들어보신 거 혹시 제 수업을 처음 들어보시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그냥 기초적인 걸 묻고 있죠. 근데 기초적인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불법행위에다가 이행보조자를 쓰거나 심지어 내가 부당이득에다가 이행보조자를 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문 잘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건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자로 보이는 사람의 무엇을 내가 책임을 묻고 싶은 채무자의 무엇으로 보는 제도입니까? 고의과실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귀책 사유와 관련이 있는 제도예요. 이행보조자 제도를 내가 써먹어서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이 사람이 나랑 계약했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의 피용자가 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은 그거를 얘 걸로 가져가서 얘한테 채무불이익을 묻기 위한 거지 이행 보조자한테 뭘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보조자는 나랑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이행 보조자가 잘못을 한 건 채무자의 잘못이 되어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익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이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도 잘못을 했네? 계약을 안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내가 뭘 물을 수 있어요? 계약 관계가 없는데 잘못으로 손해를 끼치면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그럼 나는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내가 이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얘는 이행보조자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불이익을 물을 거고 왜냐하면 얘는 나랑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계약을 안 했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1억 원이라는 동일한 나의 목적을 해결함에 있어서 2명의 채무자가 생겼죠. 자, 이거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뭐 중요한 얘기 투성이지만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푸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무자가 2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무슨 채무자는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단원이에요? 수인의 채무자 단원이에요. 사실 수인의 채무자 단원은 참 웃긴 단원인 게 막상 보면 별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단원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A급 주제가 돼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럼 키워드 다 나왔죠?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부진정 연대, 그 다음에 얘한테는 불법행위, 그 다음에 의사관여. 뭐 요 정도가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이행보조자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뭐 만년 읽고 있고 뭐 판례를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판례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남은 건 뭐 어느 정도냐면은 판례 스토리를 좀 대충 보는 거. 아, 이런 사안이 있었어. 임대차에서 도급 준 사안이 있었고 임대차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한 사안이 있어서 끝이에요. 그 2개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행 보조는 끝난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제가 이행 보조자 앞에